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견 정도깨입니다. 네, 요즘 트럼프의 행보가 장난이 아닙니다. 피격 사건 직후 이렇게 귀에 피를 흘리면서 성조기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는 이 역대급 사진 한 장으로 대선 판도가 완벽하게 기울면서 이제는 사실상 당선 전이지만 마치 당선된 것 같은 분위기,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 금융시장까지 이분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인데요. 이때 7월 17일 날 트럼프 발언으로 인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하락하면서 나스닥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지금 나스닥 그리고 반도체 관련 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나스닥은 지금 주봉상에서 약 4% 정도 하락하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주봉상에서 약 9%가량 폭락 중입니다. 이때까지 워낙 나스닥 지수와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기 때문에 조정은 지극히 자연스럽지만 트럼프 발언으로 인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폭락한 게 아쉽습니다. 이때 어떤 발언으로 해서 폭락을 하게 됐냐면, 제 유튜브 채널 보시면 제가 매일 아침 미증시 시황 체크와 그리고 그날 증시가 끝나면 국내 증시 시황 체크도 합니다. 경제견 정도깨 많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릴게요. 무튼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중국 관세 60%, 주변국들 10%, 협상에 유리하고 잠재적으로 적대할 수 있는 나라, 중국과 러시아를 가리키겠죠. 뭐든지 할 것이라고 하고, 특히 이 발언으로 인해서 상당히 무너졌는데,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사업을 100% 가져가기 때문에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차차 읽어보시고요. 이때 대만 관련 발언을 하면서 TSMC 주가가 흔들리면서 주요 고객사인 엔비디아, 반도체 회사들이 줄줄이 급락을 했죠. 이때까지 미국과 대만은 나름 반도체 동맹이었는데 그 근간이 말 한마디에 흔들린 겁니다. 이러면서 당연히 국장도 코스피 반도체 섹터가 흔들리면서 코스피가 내려가면서 형이 내려가고 코스닥은 그냥 코딱지 수준입니다. 끌려 내려갔고요. 근데 이렇게 트럼프가 빅테크를 패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좀 과거로 돌아가 봐야 되는데, 예전에 트럼프 임기가 끝나고 트럼프가 바이든과 대선에서 붙으면서 바이든한테 패배를 했었죠. 그러면서 트럼프는 대선 결과에 불복했기 때문에 일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21년 1월에 의사당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요. 이때 트럼프는 바이든 당선이 계속 사기라고 주장했고 역사적인 집회도 한다면서 트위터에 줄곧 얘기했고요. 그 결과 이렇게 폭동 사건이 일어났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트위터를 정지시키지 않으면 본인들도 탈퇴한다고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당시 트럼프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습니다. 근데 참 이게 웃긴 게 저희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시대에 이렇게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고 법 집행을 하는 것도 아닌데 개인의 자유를 뺏고 계정을 정지시켰다. 이게 심각한 일이죠. 그리고 이어서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 역시 이 당시에 트럼프 계정을 다 정지시켜버렸고요. 트럼프는 본인 재임 기간에 이렇게 입 닫고 있던 빅테크 기업들이 퇴임 이후에 본인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런 행보에 상당히 분노했고 이때 트럼프는 이를 갈았을 겁니다. 근데 요즘 이분 머스크는 상당히 줄을 잘 서고 있죠. 이 당시에 머스크는 역시 대단했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트럼프 계정을 복구시켜줬죠. 이걸 중요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모두가 나를 배신하고 손가락질할 때 내 손을 잡아준 유일한 사람이 나름 기억에 남는 법이거든요. 이때부터 머스크는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이뻐할 수 없는 건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입니다. 요새 매출이 FSD로 넘어가고 있지만 전기차 회사가 근간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전통적으로 전기차가 아닌 화석에너지 근간인 자동차 산업을 키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고 상충하는 부분이죠. 무튼 트럼프 총격 사건 이후로 거의 대선의 승기가 기울면서 이제서야 마크 저커버그는 계정 정지를
최근에 24년 7월 초 최근에 풀어졌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고요. 7월 19일 미증시가 개장했을 때는 마크 저커버그가 트럼프가 총 맞고 주먹 불 끈진 그 모습은 본인 인생에서 본 것 중에서 가장 멋진 장면이라고 극찬의 표현을 했지만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와 닿겠습니까? 힘 있을 때 빌빌거리는 사람보다 힘 없을 때 손잡아준 사람이 더 고마운 사람이겠죠. 무튼 이런 흐름에 맞춰서 빅테크 기업들의 기강을 잡기 위해 또 한 인물이 있는데요. 트럼프가 부통령 후보로 공화당 상원 의원인 벤스를 지명했는데요. 이 지명에 미국의 빅테크 업계들은 환영하면서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분은 벤처 캐피탈리스트 출신인데요. 과거부터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너무 독점하고 있어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클 수가 없다고 엄청 비난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부통령 후보에 지목되기까지 앙심을 품고 있는 트럼프와 그리고 이런 행보를 보여왔던 벤스 부통령 후보의 조합 상당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에 그 긴장감이 반영되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앞으로의 행보를 좀 봐야 되는데요. 트럼프 성향상 일단 겁주고 기죽인 다음에 말 잘 듣는 기업을 밀어줄 가능성도 큰데요. 한마디로 지금 줄 세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줄 세우기에 결국 빅테크 기업들을 힘으로 누르면서 한국 경제도 그리고 국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참 한국 경제 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수 경기는 침체가 되고 있는데 오직 부동산 경기만 계속 살리면서 떠받들고 있죠. 답답합니다. 근데 또 막상 당선 후에는 이 빅테크 기업들을 달래기를 해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행보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실적 발표 시즌인데요.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는 실적만 보는 게 아니라 정치적 행보도 함께 봐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이